방송국 무대부터 홍대 클럽까지 래퍼들은 지상과 지하를 오르내리며 한국 힙합의 스타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힙합 패션을 유행시킨 1세대 아이돌과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만든 PC통신의 소모임이 있었고,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며 등장한 교포 래퍼들은 스웩과 허슬, 디스전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 힙합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래퍼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패션부터 요식업, 주류 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오지는 스타일 16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는 한국 힙합입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랩의 유행을 폭발시킨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라며, 이들의 패셔너블한 이미지, 랩과 댄스는 신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았고 대중문화의 세대교체와 소비 주체의 변화를 촉발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봉현 힙합평론가는 한국 힙합의 결정적인 노래 중 하나로 1992년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 난 알아요를 꼽기도 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트리오인데요. 랩하는, 흔치 않은 우리의 랩가에 하는 팀입니다. 서태지 씨와 그 친구들의 난 알아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난 알아요의 가치는 한국어 랩을 발전시킨 데 있다기보다는 랩의 존재를 온 국민이 알게 했으며, 압도적인 인기와 영향력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한동안 랩 댄스의 시대로 바꿔놓았다는 점에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후 국악과 힙합, 헤비메탈이 어우러진 2집 앨범 하여가 랩, 메탈을 접목한 3집 발해를 꿈꾸며, 갱스터 힙합을 접목한 4집 컴백홈까지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무대 안팎에서 유니크한 패션을 선보이고 유행시키면서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태지의 상징이 된 비니와 선글라스, 벙거지 모자와 동그란 안경 같은 패션 소품부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청청 패션, 오버롤, 반바지, 후드티, 프린팅 티셔츠를 입은 캐주얼룩, 농구복, 스노우보드룩 같은 스포티한 패션과 파격적인 시스루와 치마, 중세시대룩, 보헤미안 룩처럼 특이한 패션도 있었고, 흑인 문화를 알리고 싶어 따라했다는 택 달린 모자와 옷,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레게머리, 바닥에 끌리는 통 큰 바지 등 힙합 패션을 유행시키기도 했죠.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이후 양현석은 현기획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합니다. MF기획, 양군기획을 거쳐 YG 엔터테인먼트가 된 이 기획사는 진우션에 이어 원타임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며 힙합의 색을 확실히 하죠. YG 소속 아티스트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급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진우션의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은 도회적인 매력을 뿜어냈고, 원타임은 화려하고 세련된 무대 의상과 중독성 강한 훅으로 힙합 아이돌 그룹의 시작을 알립니다. 빅뱅, 21,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가 그 뒤를 이었고, YG는 휘성, 거미, 빅마마, 세븐을 데뷔시키며 힙합에서 흑인 음악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2005년에는 YG 언더그라운드를 설립, 45rpm과 스토니 스컹크를 영입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YG뿐만 아니라 SM, JYP, 하이브까지 국내 대형 기획사의 시초에는 흑인 음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 후 흑인 음악에 매료된 이수만은 한국의 바비 브라운을 만들고자 했고, 현진영을 자신의 1호 가수로 발탁, 1989년 SM 기획을 창립합니다. 박진영 역시 흑인 음악 마니아로 JYP의 대표 걸그룹 원더걸스는 힙합 리듬이 강하게 들어간 곡 아이러니로 데뷔했고, Nobody, Be My Baby도 흑인 음악의 영향을 받은 걸 볼 수 있죠. 2000년대 초에는 힙합 레이블 마스터플랜과 업무 제휴를 맺는가 하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홍지상과 페임제이를 프로듀서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도 JYP 프로듀서 출신으로 임정희, 제이, 슈프림 팀의 곡을 작곡했고, 본인을 힙합 프로듀서라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방탄소년단도 힙합으로 시작한 그룹으로 2013년 데뷔했을 당시 대중들이 쉽게 힙합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며 힙합팀 하면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와 일산의 방송국 무대에서 가수들이 랩을 할 때 홍대 지하에서는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0년대 후반 PC통신 하이텔에서 힙합 동호회 블랙스가 탄생했고 나우누리에는 흑인음악 창작 동호회 SNP가 있었는데 지금의 가리온, 주석, 다이나믹 듀오가 블랙스에서 활동했고 P타입, 버벌진트, 데프콘이 SNP의 주축을 이뤘습니다. 같은 시기 홍대에서 힙합 클럽 마스터 플랜이 문을 엽니다. 1980년대부터 젊은 층이 모여들며 임대료가 치솟은 신촌에서 밀려난 공연장들이 홍익대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았고 1998년 기존의 모던 락 공연장을 인수해 마스터 플랜으로 재탄생된 건데요. 초기에는 락과 테크노, 힙합 공연을 두루 했지만 앞서 소개한 블랙스의 창작곡 공연을 시작으로 힙합 뮤지션과 팬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힙합 클럽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클럽에서 자체 오디션을 보기도 했으며 2002년에는 아예 레이블을 차렸는데 래퍼 주석, 데프콘, 바스코, 인피니플로우, 원선과 DJ 소울스케이프, DJ 렉스, DJ 스케줄 원 등 실력 있는 DJ들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죠. 마스터 플랜은 이제 전설로 남게 됐지만 홍대가 힙합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계기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홍대 놀이터와 윗잔다리 공원에서 래퍼들의 사이퍼가 열렸고 올티, 서출구 등 프리스타일의 강한 래퍼들이 홍대 거리에서 이름을 날렸었죠. 이제 젊은 층의 문화 1번지가 된 홍대에는 대형 클럽과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 등이 들어서 있고 임대료가 치솟아 홍대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인근의 상수, 합정, 망원, 연남동 등으로 자리를 옮겨갔지만 여전히 홍대 곳곳에는 힙합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교포 래퍼들은 본토 힙합 문화를 한국에 들여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래퍼 도끼는 집, 차, 시계, 금목걸이를 자랑하는 스웨그와 허슬의 대표 주자였고 스윙스는 켄드릭 라마가 미국 힙합씬을 비난했던 컨트롤 비트의 디스랩을 해 한국 힙합계가 들썩였던 디스전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죠. 1세대 교포 래퍼라고 볼 수 있는 타이거 JK는 한국의 진짜 힙합을 상륙시켰다는 평을 받는데요. 힙합이라는 게 본래 미국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흑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문화죠. 어린 시절 마이애미로 이민을 간 타이거 JK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동양인이 4명이었어요. 저는 이제 배운 대로 안녕하세요 다 웃는 거예요. 선생님마저도 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리고 1991년 NWA의 멤버 아이스큐브가 재미 한국인을 비하하는 블랙 코리아를 낸 것을 계기로 타이거 JK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평소 NWA를 동경했던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노래에 반박하는 랩을 적어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굉장히 최악의 용서가 안 되는 건데 대놓고 블랙 코리아라고 하고 이거는 괜찮은 거냐. 그래서 소문이 좀 퍼지면서 라디오에 그게 언급이 되고 LA 도시에서 주최를 하는 그 흑인 문화를 위해서 매년 하는 무대에 제가 초대가 된 거죠.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그때 그게 Call Me Tiger예요. 1992년 힙합 페스티벌 Roots of Hip합에서 유일한 동양인 래퍼로 무대에 선 18소녀는 타이거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자니윤 쇼에 출연하며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95년 Enter the Tiger라는 앨범을 냈지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 DJ 샤인과 드렁큰 타이거로 돌아와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를 발표하죠. 거기 가자 거기 있어봤자 진짜를 보여줄게 우리가 거기 닿자마자 세상 일상 너무 내들 관상 거기가 최고라니 그건 너무 환상 우리는 타이거 너무 좋아하는 타이거 너무나는 바로 우리와 좋았던 타이거. 김봉현 힙합 평론가는 이때가 한국에 비로소 진짜 힙합이 상륙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한반도의 힙합 정신을 알린 타이거 JK는 이후로도 명반을 내며 활동을 이어갔고 2007년에는 윤미래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 또한 교포 출신으로 검은 행복, 삶의 향기 등 힙합을 통해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바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학교 폭력, 입시 문제에 관한 랩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투생인데요 방에 서울대 누나는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서 얘기 꺼내기도 쪽팔리신가요? 이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만들어낸 한국 힙합의 여러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래퍼들은 자신의 출신과 사투리를 비롯한 한국적인 요소들을 음악에 녹여내기도 하죠. 2011년 MC 메타는 사투리 랩 묵각기 하이를, 마이너스 인 뉴올은 대구 사투리를 쓴 건배라는 곡을, 사이먼 도미닉은 부산 사투리로 에헤이 가사를 적었고, 한 샵도 모르겠는 세월의 변함에 내는 한 발짝 물러서가 천천히 지켜보는 게 편하대 쇠빠지게 살아가는데 내는 맛 스스럼 없다 어리가 떨 때부터 난 거칠게 으르렁 컸다 충청도부터 전라도 뭐라카노 2013년 방탄소년단도 각자의 고향 사투리를 그대로 쓴 팔도강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출신 뮤지션들은 한강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양화대교를 주제로 한 곡을 내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양화대교에 대해 자이언티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아버지에서 나로 바뀐 현실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만들었다라고 말했고, 디플로우는 자신의 집인 영등포와 꿈을 펼치는 홍대를 잇는 양화대교를 지날 때의 심정을 랩으로 풀어냈습니다. 수백 번을 건너온 이 양화대교가 오늘도 한껏 취한 날 집으로 데려가 내 꿈의 개작별인 살을 보낼 시간 굿나잇 홍대 내일도 다시 만나 이외에도 착두, 불한단가, 거북선, 안악내, 대취타 등 한국적인 요소와 힙합이 어우러진 곡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래퍼들은 이제 레이블과 회사, 패션 브랜드, 식음료 체인을 대표하는 영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AOMG와 하이어 뮤직의 수장인 제이팍은 곧 소주 브랜드를 론칭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고, 서울대 조속과를 나온 빈지노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해 여러 아티스트들의 앨범 아트워크를 진행했으며, 카카오 프렌즈, 뉴에라, LMC,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굵직한 기업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튜디오의 로고가 적힌 의류 제품 또한 인기가 좋아 자주 품절된다고 하죠. 딘드밀리룩의 창시자 키드밀리는 넌디스클로젯이라는 패션 브랜드를, 길이 보이는 아이사피를 론칭하기도 했고, IMJMWDP의 CEO였던 스윙스는 의류 브랜드는 물론 헬스장과 카페를, 로코는 수제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스-1을 설립한 지드래곤은 그 스타일리시함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샤넬의 뮤즈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힙합을 순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한국 힙합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 그간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왔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화려한, 사랑을 했지만 이별도 했던, 누군가를 존경하기도 미워하기도 했었던, 오늘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죠. 언젠가는 각자의 무대에서 마이크를 쥐고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갈 MC가 될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지는 스타일 마지막 회 한국 힙합 양동근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될게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될게